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한 뒤에 언젠가는 저도 글을 쓰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따뜻하기만 한 그런 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과 따뜻한 댓글 써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제 남편이 효자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효자라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일방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극단적이라고 해야 할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보통은 우리 아들 하는 게 그간의 주변에서 들어온 취향의 이야기였는데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를 결혼 3년 차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어머님 말이야, 왜 당신보다 아가씨를 더 챙기는 것 같지? 에이, 기분 탓이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가씨한테는 유별나시잖아. 근데 당신은... 난 아닌 것 같다?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거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대충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거든. 응, 뭐 그거야. 개인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감싸고 하면 부모님한테서 못 벗어나. 내 동생이야. 여자니까 좀 더 챙겨주는 거고. 당신도 오빠가 있으니까 알 거 아냐. 뭐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당신한테는 찬밥 주고 아가씨는 갓진 밥만 준다든가. 아가씨는 취직해도 계속 용돈까지 주고 있잖아. 그런가? 아, 예전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긴 해. 어릴 때 차별을 너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딸한테는 유독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셨었지. 그것도 내가 너무 어릴 때 투정을 부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처음에는 차별 자체를 부정하던 남편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혜인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각종 학원에 다니게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에게만은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어렸던 남편도 떼를 쓰며 자신도 가고 싶은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누군가에게 얻어온 옷이나 장난감을 줬고 신우이는 모든 걸 새로 사주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먹는 것에 관해서 특히나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비상약을 들고 다닐 정도로 심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신우이는 해산물이라면 환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의 어머니라면 해산물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을 나눠서 만들거나 하겠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더 조심스럽기도 할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된장찌개에는 꽃게를 넣었고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찜이나 탕만을 잔뜩 내왔어요. 식탁은 온통 신혜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물이나 김치만 깨작거리며 먹어야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차별 자체가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워플러 하나 샀어요. 아유, 색깔 꼬라지 하고는
이게 뭐니? 차라리 돈으로 주면 내가 어련히 살까. 왜 매번 이렇게 쓸모없는 걸 사와? 이거 명품이에요. 진짜 큰맘 먹고 산 건데. 네 동생 거는 없니? 넌 오빠가 돼서는 이런 거 엄마한테 사줄 생각이 들면 여동생도 떠올라야지. 그러니까 네가 해주고도 욕을 먹는 거야. 네 동생이 어디 세상에 졸이니? 딱 하나 있는 거 가엾지도 않아? 네가 오빠니까 애를 잘 챙겨줘야 할 거 아냐? 걔는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지. 성인 되면 동생이 아닌 게 되는 거니? 너 참 정없다. 그래도 걔는 하나뿐인 오빠라고 그렇게 좋은 말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잘 챙길게요. 용돈도 따로 주고 있잖아요. 좀 더 챙겨줘. 걔 시집가기 전까지는 마냥해야 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곁에서 보는 누구라도 명백한 차별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저와 남편은 결혼 후부터 쭉 맞벌이였어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머리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시누이의 용돈까지 주는 건 확실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한 용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당시의 시누이는 캐나다에 있었기에 용돈은 넘어선 생활비를 줘야 했으니까요. 이 문제로 결혼 초에는 꽤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냥 주지 마. 매번 당신 적자인 거 알잖아. 애초에 형편이 되질 않는데 무슨 공부야.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럼 어째. 유학도 아니고 그냥 캐나다에 사는 친구네 놀러 간 건데 안 오는 거잖아. 아니,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놀러 앉을 수 있는 거야? 한 달에 다녀온다고 그 돈을 가져가 놓고 갑자기 더 있겠다고 한 건 아가씨야. 거기서 6개월 정도는 어학 공부는 할 수 있대. 합법이라잖아. 그니까 그 이상은 불법이라는 거야. 이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아가씨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건데. 나이가 지금 거의 30에 가까운데. 곧 결혼하겠지. 그럼 그때는 정말 신경도 안 쓸게. 이왕 이렇게 돕게 된 거 그냥 이번에만 좀 넘어가주라. 우리 엄마 진짜 쓰러지셔. 아가씨 문제에만 매번 머리 싸매고 그렇게 시위를 하시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당신은 대학조차도 혼자 벌어서 가게 해놓고 그 덕에 생활력도 강해지고 나쁜 것도 없었지.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난 모르겠고 진짜 딱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지갑 제대로 닫아. 알겠어? 알았어. 진짜로 약속할게. 약속은 다행히 지켜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가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다는 거였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애정을 등에 업고 남편에 이어 저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언니가 제가 받던 용돈 줄인 거라면서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취직하게 되면 그니까 취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지려버리면 전 어쩌라는 거죠. 우리 오빠가 신댕이처럼 바보 같은 면이 있어도 가족은 아껴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돈은 거의 월급 수준이잖아요. 다달이 200은 저희한테도 무리거든요. 무리든 뭐든 결혼하기 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게 난 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럼 결혼 후부터 돈 씀씀이가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오빠는 안 옳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명품 같은 거라도 사나 봐요. 나이 들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그런 게 아니라 양가 집안에 용돈도 드리고 저희 집 대출도 갚아나가요. 그때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가씨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나한테 엄청나게 용돈 안겨주는 줄 알겠네. 우리 애가 오죽 선에 쓴그랬을까. 솔직히 내가 봐도 좀 그래. 그 전에 혼자 벌었을 때가 훨씬 더 용돈도 많이 받았다. 그러니 애가 당연히 탐함을 하지. 그리고 애가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자리 좀 잡으려는데 딱 끊어버리는 것도 우습지 않니? 딱 끊은 게 아니잖아요. 용돈 정도는 주지만 생활비까지 저희가 다 감당을 한다는 게. 돈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못 써. 세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돈으로 오빠 동생 사이를 갈라나?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도 원성 눕힌 적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산기도 들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 천벌 받어. 그때는 정말이지 온몸에 혈액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월급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드렸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저희가 연애를 할 때도 남편보다 제가 훨씬 많은 돈을 썼어요. 거기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모은 돈이라고는 청약 통장에 있는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소리를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너무 갑자기 용돈을 지려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장난해? 알지. 당신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그래도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잖아. 동생 입장에서는 마치 빼앗긴 기분도 들 거고 엄마도 비슷할 거야. 진짜 미쳤구나. 그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거야? 당신은 당신 월급 모두 시댁에 다 주고 난 모자란 거 채워주려고 결혼했어? 에이, 또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그것도 병이 하는 거야, 병. 뭐든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점점 아나무인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가씨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지. 아니, 대학생만 되었어도 이해해. 근데 아니잖아. 언제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살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중간에서 해결할게, 응?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는 말이 목젖까지 튀어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혼을 해버리겠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남편이 제대로 말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쯤에 알게 되었죠. 저 몰래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근이며 특근을 핑계로 나가서는 몰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그 돈을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피곤해 저로서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네요. 초반에는 일방적인 애정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이혼보다는 남편의 편이 되어주자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제가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린 날이면 시간이 늦든 빠르든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와, 진수성찬이네? 이게 뭐야?
당신 식사 안 했어, 아직? 거기서 풀만 먹었을 것 같아서 준비했지. 국만 끓으면 되니까 대충 손만 씻고 나와. 여보, 너무 고마워. 됐으니까 얼른 와서 맛있게 드세요. 그게 보답입니다, 서방님. 아, 금방 씻을게. 초반에 남편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더는 신에게 돈을 주는 것에 원성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챙겨줬으며 신에게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도 눈치를 주지 않았죠. 물론 진짜 제 속은 뒤집히기도 하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기도 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긴 하더군요. 신혼 초부터 늘 부딪혀서 일주일에 3번은 싸웠던 저희 부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던 남편이 고민이라던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동생 옷만 사오셨더라. 나한테 그 반에 반만 해줘도 좋을 텐데. 실은 우리 남편이 많이 속상했겠다. 그럼 우리 내일 옷 사러 갈까?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알지. 아는데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거든. 아가씨나 시어머니 선물은 절대로 안 사고 딱 당신 옷, 당신 신발만 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없기? 고마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진짜 당신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지? 요즘에는 특히 더 그래. 결혼하기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최대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늘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요. 솔직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욱하고 올라오는 그대로 다다다 쏘아붙이는 게 원래 제 성격이었기에 너무 느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제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어떤 소속감, 유대감이 생겨나기까지 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었고요. 오늘 시댁에 서로 자고 오는 날 아니야? 내일 엄마 생신이니까. 그러니까 미역국이며 몸에 준비한다고 늘 하루 전에는 자고 오잖아. 그게 잠자리가 바뀐 건지 뭔지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입덧 때문에 힘들 텐데 하루 자고 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럼 이왕 온 거 푹 자고 새벽에 가면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남편이 이전과는 갈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행사라면 회사를 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시간을 저와 아이에게 쓰기 시작한 거였죠. 심지어 신의 생일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저와 태교 모임에 나가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신의에게 주던 용돈을 끊어버린 거였죠. 물론 그에 대한 반발은 가보해야 할 수준이었지만요. 오빠,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도 하지 않고 딱 끊어버리면 난 어쩌라는 건데. 이제 취업했다며. 그럼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지금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드는 돈이 얼만데. 노트북이며 이런저런 것도 사야 되고 옷도 구두도 필요하단 말이야. 옷이랑 구두는 지금도 많잖아. 그리고 노트북 정도는 카드로 사면 그만 아냐? 카드는 내 돈 아니야. 그럼 내 돈 드는 건 괜찮다는 거야? 엄마,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진짜 너무 변했다.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변해? 애 아빠 됐다고 이제 동생은 남보다 못하다는 거야.
소리를 꽤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 시내이를 달래는 시어머니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죠. 너 어린 동생한테 말하는 뻔세가 그게 뭐야? 네 돈? 그럼 너도 나한테 키워준 값 내놔라 내놔. 어디서 가족끼리 돈 가지고 네 돈 내 돈이야? 내가 너 그렇게 성물처럼 키웠어? 애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아무리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뭘 해? 엄마,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 나이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용돈을 줘요? 연봉 오를 때까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할 때까지? 너 지금 말 다 했니? 말 다 못했습니다. 저요, 할 만큼 했어요. 군 제대하고 나서부터 쭉 일하면서 제 휴대폰 요금까지 다 내줬고 대학도 학자금 대출 없이 보냈어요. 캐나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도 2년이 지났는데 취업 준비할 때까지라고 분명 말했고요. 너 정말 편했네 편했어. 그래서 그게 아까워. 아까워서 줄줄이 네가 돈 쓴 거 생색내는 거야. 오빠가 그 정도도 못해. 애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능력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그 흔한 자격증 하나도 없고 외국에서 여행 비자로 6개월, 그거 연장해서 6개월 더 있었던 게 무슨 이력이 된다고요. 남편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격렬하게 반항했지만 사실상 승부는 정해져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남편은 잘못을 빌어야 했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야 했네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정도라도 남편이 노력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말았죠. 그날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걸 알지만 차마 어머니를 버릴 순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걸 이해했고 그 사람을 위로해줬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이상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지. 그래도 나 솔직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 뭐? 우리 딸 말이야. 딸이라서 엄마가 분명 예뻐해 줄 거라는 거. 그런가? 가면하지. 엄마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난 딸이든 아들이든 괜찮았는데 막상 딸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다행이라고 말이야. 뭐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초반에는 남편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딸이라는 이유로 제 아이를 예뻐해주긴 했으니까요. 아들이면 길거리에서 죽고 딸이면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늘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이면 서로 안 모시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길에서 죽고 딸은 자기 부모 여행 보내줘서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넌 비행기에서 죽겠네 하며 이상한 농담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갑각류 알레르기? 아이고 좋은 것도 몰라받았네.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어쩌겠어요. 별 수 없죠. 일단 조심하긴 해야 하니까. 보니까 애가 자라면서 얼굴이 네 남편이랑 판박이야. 어쩜 이렇게 정의한가? 그런 말씀을 애 듣는 앞에서 하시면 괜찮다. 이 나이에 무슨 기억을 한다고 유난이니? 성격도 판박이면 아우 눈앞이 캄캄하다. 애 교육 잘 시켜라. 멍청한 건 답이 없어. 더구나 여자라서 더 힘들지. 어머니, 아우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
농담이야, 농담. 너랑은 가벼운 농담도 못하겠구나.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첫 반항 때문인지 대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애매한 느낌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분명한데 농담이라든가 장난이란 식으로 넘어갈 정도의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했죠. 그렇게 다시 몇 년이 흘렀고 작년 겨울에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 학벌, 경제력까지 모두 갖춰진 남자와만 결혼을 하겠다며 노리한 지출까지 하면서 하게 된 화려한 결혼식이었죠. 저와 남편이 대부분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야 했고 시어머니 역시도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보탰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그 돈을 돌려줄 리도 만무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대출금까지 저희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마지막이다. 이번은 진짜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전날 새벽부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한참 식이 진행할 때 아이가 급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다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했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우리 딸 괜찮아? 알았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어린아이라서 단순한 복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 맹장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병명을 듣기 전에는 맹장염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건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진단 자체도 어려워 복막염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딸은 그 전에 발견되어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네요. 덜덜 떨고만 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나갔고 저는 초조하게 병실 안에서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어두워진 얼굴로 제게 걸어오시더니 제 뺨을 때리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어 제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일단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네요. 죄송? 이게 죄송하다고 될 문제야. 제가 아이를 잘 봤어야 했는데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개지마이 하나 관리 못해서 내 딸 결혼식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내 딸이 지금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긴 알아. 이거 어쩔 거야. 여자한테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어머님 손녀가 아니라 아가씨 때문에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 네 딸은 네 딸이고 내 딸은 내 딸이지. 네가 똑바로 관리했으면 내 딸 결혼식에서 이런 사단이 왜 나? 너희 입으로 그랬지? 내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서 배 아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시 손을 들어 올렸고 어느새 남편이 돌아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안 놔. 감히 너 따위가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뭘, 지금 네 동생이? 그놈의 동생. 지금 제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오직 당신 딸만 눈에 보이세요? 그래. 그럼 뭐? 내 딸은 내 희망이고 미래야. 그런 딸의 결혼식이었다고. 그게 얼마가 들어간 결혼식인데 초호화의 그 드레스 비용이며. 진짜 끝까지. 저는요, 이제 딸이 참았습니다.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 거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그렇게 믿고 참고 또 참았다고요. 근데 제 딸한테까지 참게 할 순 없겠네요. 더 이상 저 엄마 아들 안 할랍니다.
이게, 그럼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전 그래도 엄마도 저를 어느 정도는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 매달려 있었나 보네요. 그래요? 그런 겁니까? 넌 내가 낳았어. 내가 키웠고. 그거면 됐지.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바라봐 주셨어야죠.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야죠. 넌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달라고 난리니? 기가 찼어. 그러니까요. 엄마, 저 이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매번 노력했고 더 잘하려고 했다고요. 엄마는 엄마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저한테 상처 주셨다는 생각은 못 하세요? 넌 남자고 그 정도는 괜찮지. 사내 자식이 별것도 아닌 걸로? 그니까 왜 별것도 아닌 것도 안 해주셨어요? 네? 기가 막혀서. 됐다. 내가 2년 끊자고 하면 뭐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키워주는 은혜도 모르는 놈. 지 동생이 울고 있는데 뭐 칭찬 예뻐해줘.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다 살다 내가 이런 헛소리를 다 듣네. 저 진짜 인연 끊어요. 엄마야말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내가 그걸 왜 해? 우리 예쁜 딸이 있는데. 그니까요. 예쁜 딸 끼고 어디 평생 살아보세요. 바보 같고 착한 사람이 돌아서면 더 무섭다더니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일을 기점으로 시어머니를 보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해주기로 했던 돈까지 입금하지 않았어요. 잔뜩 화가 난 시누이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네요. 오빠 미쳤어. 나 이러다 파혼당해. 결혼했는데 무슨 파혼.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 신혼집 들어가는 게 물거품 되면 다시 생각하겠다잖아.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건 나뿐이야. 결혼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어쩌라고.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인생 네가 살아. 나한테 들러붙지 말고. 뭐, 들러뭐. 그러게 왜 분수에 안 맞게 결혼을 해. 누굴 믿고 그렇게 무리해서 결혼을 하냐고. 모은 돈도 하나 없고 쓸 줄만 아는 너랑 어찌저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혼하지 않겠어? 어차피 안 되고 앞당겨서 이혼해. 앞당기면 빚을 져서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오빠 미쳤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소식 못 들었어.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그 말은 네 오빠도 아니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전화하면 그때는 이렇게 고운 말 안 나갈 줄 알아. 덕분에 그 부담을 떠안은 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서 결국에는 시누이에게 집을 장만해주기까지 한 거였죠. 집담보대출을 받았다는데 노후를 준비해야 할 그 나이에 집담보대출이란 인생이 박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달은 어떻게든 돈을 갚았지만 결국 얼마 전에 대출금 3원을 못해서 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친정에 돈 빼돌리다가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냐며 이기적으로 굴 뿐 돕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다가 집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 부탁도 단칼에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울면서 쓰러지고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미안하다고 빌지 않았죠.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마 그때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한 짓이 지극정성 효도를 하던 아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혹시나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줄 건지 하는 것도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고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해주었기에 지금의 선택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요.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에도 예방적인 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애정을 받는 걸 당연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나 제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받기만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기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가